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인생을 바꾸는 좋은 감정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지혜 지음 다른 상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타인의 판단이나 비난, 타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정리하면요, 더 홀가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증폭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감정 정리도 가능하고요. 감정 정리를 할 때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책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하루 10분 감정 정리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감정에 대해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감정을 버리고요. 비울 때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요. 필요 없는 것들을 잘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알맞게 있는 것입니다. 공간 정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요.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잘 정돈된 집은요. 공간에 여백이 있어서 정갈함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고 비워야 할 때 비우지 못하면요. 먼지처럼 가슴속에 켜켜이 내려앉아서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버릴 때 복잡한 공간에 생긴 여백으로 삶이 단순하고 여유로워지듯이요. 쓸데없는 감정을 버리고 정리할 때 우리는 삶의 기쁨과 편안함을 더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면요, 불행이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감정을 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실과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면요, 감정이 달라집니다. 또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같은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더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의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다른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고 있는 에너지로 결정됩니다. 불만과 불평, 짜증, 우울 등의 감정을 잔뜩 품고 있을 때의 자신의 에너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 등의 감정을 품고 있을 때의 자신의 에너지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감정 습관이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는 감정을 선택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요, 좋은 감정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이어져서 훌륭한 감정 습관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우울하다면요, 그 감정을 살며시 내려놓고 다른 감정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수용, 감사,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가만히 혼잣말로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이 이 단어들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몇 번씩 반복해 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서서히 내 안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요, 에너지인데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자신이 발산하는 감정의 에너지 진동수에 따라 주파수가 맞는 사건이나 상황만 일어나게 됩니다.
화의 에너지를 계속하여 발산한다면요, 계속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짜증의 에너지를 계속 내보낸다면요, 계속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력을 제대로 하려면요, 자신에게 제대로 된 생각을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생각이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생각인데요. 유쾌함, 즐거움, 기쁨, 쾌적함, 만족감, 감사,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안 좋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요,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면요, 제대로 입력한 것입니다. 행복한 감정의 에너지에서 발산되는 진동이나 주파수와 같은 물질 혹은 사건,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불행한 느낌이라면요, 입력을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행, 분노, 짜증, 불안, 두려움, 공포와 같은 파동을 지닌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행복해지고 싶다면요, 감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 감정 정리란 내려놓아야 할 감정들과 간직해야 할 감정들을 구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들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담백하게 정리될 때 거기에 소요되던 에너지가요, 삶을 향한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품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정리되면요,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이 생겨납니다. 더 가볍고 생동감 있고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모적 에너지가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되면요, 우리의 삶도 바뀌고요,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선택이 모여서 결국 나라는 사람을 형성합니다. 분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화가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기 위해서는요, 알아차려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알아차림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요, 연습하다 보면 분노가 올라오기 전에 그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알아차려도 멈추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화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낼 만해서 낸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화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나를 알아차려도 멈추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옳은데 왜 멈추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화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자신의 분노 속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욕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욕구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로 가는 에너지는요,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정당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내면에 감추어진 근원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분노는 더 쉽게 떠나갑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요, 우리 아이에게도 부정성은 대물림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더 이상 부정성을 투사하지 않는다면요, 아이의 내면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수많은 망설임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쉽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걸음은 힘들 수 있습니다. 첫걸음에는요, 더 많은 용기와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다면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을 신뢰해야 합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요,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변화 속에서 고정된 정답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 번번이 실패합니다. 굳이 정답을 찾자면요,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쪽이 정답입니다. 삶에 있어서 정답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요, 자신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저울질을 한 후 어느 한쪽을 선택했으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게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외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 갈림길에서 또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의 길에도 정답이라고 적힌 이정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답입니다. 이제 그만 모든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선택을 신뢰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감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감을 잠재울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감사 일기를 쓴다는 것은요,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에너지이고, 나라는 사람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도 나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는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에 따라 나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현실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요, 발산하는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요, 아침마다 오늘의 내 감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요, 잠에서 깨어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에 취해 가까스로 알람을 끄고 10분만 더, 5분만 더 하면서 마지못해서 잠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신선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요, 새로운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하루를 어떤 감정으로 살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오늘의 감정 메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여러 가지 감정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기쁨, 행복, 즐거움, 열정, 도전, 감사, 용서, 배려, 공감, 사랑, 웃음, 긍정, 화해, 자유. 이런 많은 감정 단어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식사 메뉴를 고르듯이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속으로 두 번, 세 번 반복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 단어가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이끌어줄 핵심 단어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하루 이틀 반복하다 보면요. 내 감정 습관은 아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면 됩니다. 아침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각이 변하면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내 안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좋은 감정 습관으로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